데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궁금해할 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토크쇼 부부 놀라운 데이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새로운 손님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예,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김진세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선생님? 이 시간 이제 주로 보시는 시청층이 이제 주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주부들이 임상에 있으면 굉장히 고민들도 많고 힘든 점들이 많거든요. 그걸 좀 이해하고 제가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랑 또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각자의 경험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알아볼 수 있고 또 그게 모이면 객관적인 자료가 되니까 예.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나와봤습니다. 혹시나, 예.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프로그램이 방송이 딱 될 때가 네. 주부들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또 유치원 아니면 학교 다 학교. 데려다 주고 약간 그때 내 시간을 가질라 하다가 보면 집안 어질러진 거 보면 완전 마음이 너무 바빠질 시간이잖아요. 한참 바쁠 때 예. 인공호흡기 되고 있다가 딱 가고 나면 집안 둘러보고 맞아. 엉망이에요 완전히. 예.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분은 사실 가사노동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이 있나요? 항상 미안하죠, 아내한테. 미안한 거 말고 알긴 알아요? 해달란 알죠. 말이야. 미안해만 하지 말고. 아는데,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어질러 놓기만 하지, 치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또 이 아내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치우잖아요. 불만 없이. 그러니까 출근 왜 아침 불만이 없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아니. 나중에 포기하는 거지. 여자분들 되게 귀찮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가치를 논할 때 그런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별로 돈이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노동의 가치를 자꾸 돈으로 따지려고 하잖아요. 네. 언제 돈으로 따지냐면 부부가 이혼할 때,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가사노동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가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그런 일을 시키게 하는 남자들도 좀 조심할 거고 여자분들도 할 때 좀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알아주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하면서 좀 그럼 괜찮은데 힘이 나죠. 하지 마. 뭐 괜찮아. 이러면은 치우는 사람도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 집안일이란 거 자체가 제자리 찾기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되지 이게 갑자기 야 냉장고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감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라서 사실 너무나 힘들거든요. 집안일 오늘 주제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집안일 하면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실지 저희가 한번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엄마들은 집안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관련어 분석을 해보니까 1위가 밥이었습니다. 역시 뭐 밥 차리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뭐 이불, 책, 반지 이런 것들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리에 갖다 놓기가 너무 귀찮은 일들이라 아마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집안일 보면 티는 별로 안 나면서 정말 그 귀찮은 일들이 많다는 생각 좀 듭니다. 소파 맞아. 실제로 저 많은 생각을 매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소파 밑에 아니면 책 같은 장난감 아이들 쫙 펼쳐놓고 가면 그거 다시 제자리 찾기. 그 아이들은 책은 이렇게 펼쳐놓은 대로 놔두면 책을 다시 또 읽게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안 그렇더라. 밟고 다니더라고 책을.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엄마들. 7번째 배는 뭐예요? 배? 배는요? 배가 뭐죠? 먹는 배. 이게 이제 먹는 배는 아니고 저희가 원문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배 깔고 누워서 있는 남편 보기 싫다. 이런 거 있고 내가 그럼 남편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일이 바깥일보다 몇 배 더 힘들다 할 때 그 배도 이제 같이 포함이 좀 돼 있더라고요. 예, 배 그런 깔고 누워있는 남편. 저는 저 배가요, 저도 저게 궁금했는데, 네. 이제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또 식사를 늦게 할 때 있잖아요. 네. 네네. 배 나오잖아. 아. 그 굉장한 스트레스라 그래요. 네네. 주부들이. 맞아요. 있겠죠. 네. 몸매 변화가 왜 아줌마스러워지는 거. 그렇지. 근데 그래도 집안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1위가 밥. 네. 밥. 자, 이 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데이터 세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 삼시세끼 뭐 해 먹지? 아 진짜 스트레스다. 진짜 이게 왜? 간식도 챙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3끼가 아니라 4끼, 5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숙련된 분들은 모르지만 네. 그 숙련되기까지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면서 뭐 먹을지를 고민해요. 나 점심 뭐 해주지? 저녁 뭐 해주지? 그런데 네. 솔직히 이 두 분은 네. 삼시세끼의 부담이 없지 않나요? 일하는 아이.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 사실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 모르지만 저는
밥은 반찬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먹여서 보내고 나면 점심은 사실 다 각자 해결하죠. 아이는 급식. 그렇지. 근데 저녁은 제가 하고 주말은 제가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차려달라고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렇지. 스트레스는 또 달라요. 그리고 네. 또 저녁에 엄마가 주방에서 뭔가 요리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 우리 엄마 요리하는구나 요리하는 엄마 이런 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다 드시고 나오셨어요? 지금이 저희가 아침 오늘 드셨어요? 아침 네. 먹었죠. 저는 이제 워낙 새벽 일찍 나오니까 저는 아침은 이제 못 먹고 대신 김진세 선생님은 전혀 드신 것 같지 않은 한 며칠 굶으신 것 같은 느낌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밖에 못 나와요. 왜 본인의 의지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또 뭐 이제 뭐 굳이 또 이유를 따지자면 네. 아침에 우리가 저녁 때 7시쯤 먹잖아요. 예. 아침을 건너면 11시, 12시쯤 먹으면 너무 늦다. 굉장히 많이 칼로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뇌는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작은 용적이긴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 얘가 짜증이 나거든요. 맞아. 공부도 못하고 그렇죠.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근데 또 그것도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 먹겠어요. 그건 아니고 습관적으로 먹게 되고 저도 일찍 나가는 편이거든요. 한 6시 반쯤 나가는데 그 아내한테 이제 부탁은 못하고요. 가끔 기분 좋으면 해주지만 대개는 제가 챙겨 먹죠. 직접 차려 드세요? 밤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거 쉽잖아요. 그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긴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밥하면 엄마가 하고 왜 동네에서 저는 그 냄새가 제일 좋아요. 저녁에 옛날 동네는 밥 냄새 나잖아요. 그게 좋은데 요즘은 사실 그런 거 찾아보기는 쉽진 않은데 밥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밥도둑. 밥이 보면 특이하다. 자꾸 먹고 싶어. 그 밥 밥하면요, 자체가 밥하. 참 저는 맛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은데 그걸 차리기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또 밥하면 저는 네. 사랑 이게 생각나요. 사랑. 이제 독일 속담에 네. 사랑은 위장을 통과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아내가 음식을 잘해주면 그게 사랑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실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기 때, 영유아기 때는 먹는 게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그거를 그러니까 뒷받침해줘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이제 맞아요. 신체적으로 크잖아요. 청소년기에는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서 생각하는 추억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우리가 요즘 소울푸드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청년기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성애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밥하면 사랑이 생각나요. 이제 여러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있으신데 예. 과연 사람들은 이 밥에 대해서 밥이라는 걸 떠올리면 또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또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분석 결과 보면 역시 그 집에서 먹는 밥이 가장 집밥이요. 많이 나왔죠. 예, 집에서 먹는 밥 그다음에 가족 또는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 그러니까 집은 아니더라도 네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 그리고 부모 혹은 배우자가 차려주는 밥.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건강 밥. 그리고 잘 차려진 한상. 좀 고급스러운 분들이죠. 뭐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좀 나왔고 그걸 이제 또 연관어와 함께 다시 보니까 역시 그 밥과 관련된 감성 분석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생각했을 때 따뜻한, 뭐 맛있다, 또 기대, 그리고 진심, 뭐 먹고 싶다, 좋은, 그렇지. 고맙다 이런 등의 단어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등장했던 이런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밥하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엔 진짜 새끼를 다 먹어도 요즘 챙겨 먹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밥하면 떠오르는 또 삼시세끼잖아요. 요즘에 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은 또 삼시세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네, 요즘 뭐 큰 유행이죠. 예. 삼시세끼란 단어를 놓고 한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이 삼시세끼란 단어를 쓴 사람들은 또 다른 단어들을 어떤 걸 제일 많이 썼는지 이걸 저희가 좀 분석해봤더니요. 역시 뭐 음식, 그다음에 저녁, 또 스트레스,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있고, 오. 또 점심 뭐 행복, 진수성찬, 고통, 고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PD도 있었습니다. 왜요? 그 프로그램이 요즘 나 PD? PD가 굉장히 또 유명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역시 뭐 삼시세끼 그 밥 먹는데도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꽤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 삼시세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큰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고통까지 나올지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매일매일 차리는 밥상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사하게 뭐 차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해서 먹을 때도 있어요. 꼭 남편이 또 하는 자식이
매번 이렇게 해달라고 하진 않거든요. 대충 라면 먹을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뭘 저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골치 아프게 그게 생각을 하는지. 대충이라도 똑같이 밥 있고 대충이라고 오늘은 젓가락만 놓기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요. 뭐라도 찾아야 되면 그거 자체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한 끼만 걱정하자 이게 아니라 하루 세 끼 주말까지도 쉬지도 못하고 뭐 해 먹어야 되지 뭘 해 먹지 누군가 얘기를 해줘요. 그거 해볼까? 또 이거 또 하기가 또 선뜻 안 돼요. 아니 솜씨가 안 되니까.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줄 수는 또 없잖아. 그럼 김치찌개 김치찌개 좋아 김치찌개 두부 넣고 어묵 넣고 이게 저희 집사람들 그 아까 PD 얘기 나왔던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좋아해서 어느 날 가니까 이거 봐야 된다고 그래서 봤어요. 근데 쭉 보니까 삼시세끼를 만드는데 하루 종일 가던데요. 봐봐. 네. 이게 그 보통 노동이 아닌 거예요. 못하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이거를 365일 한다고 하면 제가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아까 이병호 씨도 아니 가족들 좋아하는 거 금방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제로 좀 고민하시는 우리 어머님을 모셔야겠어요. 그래, 이게 오셔봐야 얼마나 돼요. 힘든지 네. 이분 밥 때문에 1년에 곱하기를 했어요. 저희가 365 곱하기 3 하니까 1095번이구나. 그 개수만큼 그 횟수만큼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엄마 대표 네. 배경미 씨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어색한 두 분 분위기는 뭐지? 아셨어요? 야 어떻게 인사를 네, 아유. 처음 보시는 분인데. 이병훈 씨 아내 되시는 분이시죠? 네, 네. 예,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나와주셔서. 존경합니다. 네, 이런 분과 함께 사신다는 게 제가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까도 사실 여기서 좀 뒤에서 듣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병훈 씨가 그거 맨날 차리는 거잖아요. 가족들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거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죠, 그렇죠. 고통까지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 신랑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모르더라고요. 그냥 모르죠. 밥하면 그냥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손쉽게 하는 걸로 아니까. 진짜. 예. 근데 왠지 그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음식을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잘하실 거 손맛이 네.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빨라요, 제가. 손이 그러니까 음식하는 속도도 빠르고 좀 빠른 편이라서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밖에서 오래 걸리면 못 참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도 그렇게 습관이 해버릇하니까. 돼서. 네. 그러니까 한 30분이면은 찌개하고 뭐 반찬 서너 가지 하고 밥하고 다 끝나요. 진짜요? 아, 대단하시다. 근데 맛있어. 아니 근데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365 곱하기 3 했지만 사실은 아들들 키우다 보면 중간에 더 야식부터 간식 이런 거 다 하려면 끼니수가 이것도 훨씬 더 고민해야 될 게 그러니까 많이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보통 애들 학교 다닐 때는 예. 아침하고 저녁. 근데 저녁도 가급적 애들이 먹고 들어와요. 근데 간식은 꼭 11시. 밤 11시. 밤 11시. 근데 간식이 아니죠. 간식이 아니고 야 일반 간식이 아니고. 간식이라고 얘기해서 네. 항상 그 시간 되면 뭐 해갖고 먹고 근데 그 아들들이랑 다 먹으려면 닭 한 마리로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다 두세 마리. 양계장을 사야죠. 양계장과 계약해가지고. 들었어요? 야식으로 닭 3마리 하시는데. 근데 이병훈 씨가 다 잘 드실 것 같지만 사실 잘하시는 그 아내의 손맛에 길들여 주셔서 뭔가 좀 까다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어느 5년 전부터인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뭐가 어떤데? 어느 순간부터 먹으면서 이건 맛이 없지 않냐? 어머머. 이거는 싱겁지 않냐? 이거는 뭐 짜지 않냐? 내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 갱년기죠. 체질이 바뀌면서 입맛도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던 국도 저희가 미역국 같은 거를 잘 먹었어요. 예. 한번 미역국 끓여줬더니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자기 앞으로 미역국 끓여주면 안 먹는데요,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그런 분 아닐까요? 그런 분인가요? 화내고. 엊그저께 너 왜 요새 미역국 안 끓여주냐? 또 근데 짠 거를 같이 먹잖아요. 어쨌든 둘 다한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짜다. 이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할 때 그래 남편이 내가 짠 거 먹어서 혹시 몸에 안 좋을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어떤 생각이 네, 드세요? 아니지. 짠데 싱거운데 이거 다시 끓이지 마 이런 생각 말씀하실 때 쌓이면 안 해주고 싶죠. 안 해주고 싶죠. 밥을 나가서 먹으라고 그러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얻어 먹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어요.